세 번째 주제입니다. 음악 및 시를 편집하는 방법입니다. AI로 생성된 콘텐츠를 완성해 나가는 방법을 일반적인 방법이죠. 구체적으로 한번 좀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AI가 생성한 음악과 시를 인간의 감성으로 다듬어서 완성도를 높이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창의성과 기술의 조화를, 창의성은 인간 영역이고 기술은 AI의 영역이겠죠. 새로운 예술 창작에 한번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합시다. 자, AI가 생성한 콘텐츠가 편집이 필요하잖아요. 그 필요성은 뭐냐? 개성을 추가하는 거예요. AI 생성물은 개성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독특한 스타일하고 창의성을 더해서 작품의 고유성을 좀 높여가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가사를 만들거나 시를 만들 때도 아무런 그 느낌 없이 그냥 봄에 대한 뭐 스프링, 새싹, 뭐 풀, 아지랭이 뭐 이런 것만 가지고 가사를 만들어서 봄에 대한 노래를 만들어줘 그러면 내 감성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한 20살 시절에 만났던 첫사랑 소녀를 생각하면서 어떤 짧은 이렇게 단상이라도 적어서 AI한테 제공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노래를 만들어 줘라든가 이렇게 개인적인 그 독특한 스타일과 창의성 또 감성들을 좀 더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불필요한 부분을 수정하는 부분. AI가 만든 부자연스러운 요소. 사실은 뭐 음악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디가 부자연스러운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다 듣기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이래 막귀들은 이 정도만 해도 정말 좋은 음악이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이제 조예가 깊어진다면 내가 음악을 좀 전문적으로 하고 이렇게 한다면 불필요한 부분이 눈에 띄겠죠. 귀에 들리겠죠. 그런 부분들은 좀 수정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인간적 감성 반영하는 거. 자, 미묘한 감정의 변화 또 그런 경험들이 작품에 녹여질 수 있게끔 이렇게 프롬프트를 잘 활용하는 거예요. 그만 프롬프트 잘 활용한다는 건 좀 더 구체적인 정보, 구체적인 이런 대화를 나눔으로써 AI가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알아차린다면 정말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런 방식을 쓰는 것이 인간적 감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AI 생성 도구 편집을 하는 도구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아우더시티, 그다음에 게러지밴드, 뭐 애플 스튜디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게러지밴드 같은 경우는 애플 사용자를 위한 그런 툴이라고 되어 있네요. 또 애플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음악 제작에 적합한 소프트웨어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플러그인과 확장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AI 생성 음악을 편집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있다고. 단지 뭐 AI가 생성하지 않은 음악이라 할지라도 편집할 수 있는 도구들은 많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 이제 전문적인 영역까지 도달하는 수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장르라고 보니까 그것도 관심 갖고 여러분들이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AI 생성 음악의 이제 기본 편집은 음악을 분석하고, 음악을 분석을 하라고 합니다. AI가 생성한 음악의 구조와 특징을 파악하라고 합니다. 강약과 리듬 패턴을 확인하라고 합니다. 네, 하세요. 또 길이 조절, 음악의 전체 길이를 조정하고 각 세션의 균형을 맞춥니다. 아까 잠깐 봤던 뭐 벌스 1, 2, 또 뭐 코러스, 브릿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사실은 그런 부분은 알기 어려운 것 같아요. 또 멜로디 추가, 기존 멜로디에 변주를 더하거나 새로운 멜로디 라인을 추가하는 거. 그래서 조화로운 화음을 만드는 것을 똑같은 그 있던 벌스 1 부분이 후렴 2절 부분에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어느 한 부분을 내려가는 음을 살짝 올렸다 내린다든가 이런 형태로 좀 바꿔주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변화를 준다고 하는 거죠. 새로운 멜로디 라인을 추가해서 변주를 하는 그런 형태. 또 리듬을 보완하는 거. 그래서 리듬이 아까 똑같은 가사 가지고 발라드풍으로도 한번 들어봤고 또 약간 또 펑키 스타일인가요? 아니면 뭐 힙합 스타일, 펑키 스타일 가까운데 그렇게도 한번 들어봤죠.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시도를 해보면서 이 가사에는 어떤 풍의 음악이 잘 어울리는가 우리는 모르니까 뭐 해보고 들어보고 좋은 거를 선택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좀 활용을 하면은 우리가 음악을 좀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스킬이 많아진다면 배경음악이나 효과들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풀벌레 소리나 또 새 소리나 이런 것들의 자연의 효과음을 더해서 음악 분위기를 좀 더 강화하는
그래서 이제 약간 뭐 BGM을 좀 더 같이 깔아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도시의 소리를 집어넣는다든가 악기 레이어를 겹쳐서, 이거는 이제 전문적인 작곡 툴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리듬을 가지고 처음에 이제 기타나 피아노로 연주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멜로디를 넣고 거기에다가 그 레이어 하나를 깔고, 이번에는 피아노로 한 거에다가 또 뒤에다 이제 바이올린을 하나 또 레이어를 하나 더 겹친다든가, 드럼을 하나 또 겹친다든가, 기타를 하나 더 겹친다든가, 이렇게 해서 레이어를 차곡차곡 쌓아가면 하나의 완벽한 이제 음악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1인 밴드도 존재하잖아요. 나머지는 다 컴퓨터가 서포트를 하고, 나는 이제 멜로디 하나만 이렇게 리드해 나간다든가 하는 그 1인 밴드도 있는 걸 봤습니다. 공간감 효과, 에코라든가 이런 효과들을 넣어서 음악에 이제 공간감과 입체감을 부여하는 이런 과정도 이제 컴퓨터가 이제 생성한 음악에 대해서 어떤 효과를 추가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AIC의 기본 편집은 이제 구체적인 표현을 추가하는 거, 그다음 문장 구조를 개선하는 거, 단어 선택을 최적화하는 거, 주제를 명확하게 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구체적 표현 추가, 추상적인 표현을 구체화해서 이제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감각적인 묘사도 더한다. 그 다음에 문장의 리듬감을 조절하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만든다. 불필요한 반복을 제거한다. 뭐 시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냥 단어 선택의 최적화, 시 언어가 있죠. 시에 적절한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사용을 하고, 또 강렬한 단어들은 이제 좀 자극적인 단어들은 좀 빼고, 필요할 때는 넣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시의 표현력을 높일 수 있는 이제 독특한 어휘들을 사용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단어 선택의 최적화라고 보고요. 문장 구조를 개선하는 거, 문장의 리듬이 운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라가게끔 이렇게 하는 그런 거. 같은 말이 반복되면 좀 지루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이제 문장 구조를 개선해서 그런 부분들을 제거하는 거. 주제를 명확화하는 거. 자, 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의 끝부분에 가서는 봄이 가고 여름이 왔다? 이렇게 한데, 그건 나쁜가요? 좋은가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시의 중심 주제를 강화하고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런 것들이 시를 편집하는 기본 방법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꼭 AI 시의 문제가 아니라 AI가 이런 부분들을 놓칠 수가 있으니까 인간이 이런 부분들을 좀 컨트롤 해줘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자, 그래서 문학적 요소를 강화하는 방법은 은유적인 표현과 직유적인 표현, 의인화하는 거, 그다음에 상징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시는 거의 다 그 직유보다는 은유와 상징이 많죠. 또 의인화하는 게 많고. 그래서 직접적인 비유 없이 이제 대상을 표현하는 거라든가, 뭐 그대는 나의 태양이다, 구름처럼 부드러운 머리카락, 바람이 속삭인다, 열정이다, 이렇게 상징하는 이런 것들인데, 지금 그 문학적 요소 강화를 하는 이러한 콘텐츠에 대한 것도 사실은 이제 제가 만들었다기보다는 또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서 이러한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설명을 잘했죠. 예시도 잘 해놨고 설명도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직유는 뭐뭐처럼 해서 구름처럼 부드러운 머리카락, 구름처럼 부드러운 머리카락. 아마 사람이 이렇게 썼다면 공대생 같은 경우는 뭐라고 썼을까요? 뭐라고 썼을지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뭐에다 비유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의인화해서 바람이 속삭인다라고 하는데, 공대생들은 뭐 바람이 2m/s로 귀를 스친다, 뭐 이렇게 표현할까요? 농담입니다. 아무튼 그런 시적인 그런 그 의인화, 상징하는 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문학적 요소를 강화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감정과 느낌을 반영한 편집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감정 분석, AI가 생성한 시의 전반적인 감정 톤을 파악하는, 그러니까 생성은 AI가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결국은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의 몫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시 피드백해서 다시 또 어떤 내 개인적인 경험을 반영해서 AI한테 이 부분은 이렇게 수정을 해달라든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뭘 만들어준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AI한테 맡기는 건 아니에요. 생성은 분명히 맡기죠. 맡기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한 것은 반드시 내가 검증하고 피드백해주고 또 개선하고 이렇게 루틴화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AI하고 협업하는 그러한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되면 시도 인간보다 더 잘 짓고 음악도 더 잘 만들고 그러면 AI가 인간하고 협업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네, 아마 그런 시기도 머지 않았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AI하고 협업하기 참 좋은 시기다. 그래서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AI를 도구로서 꼭 활용하라고 이렇게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편집 AI 작품을 선택을 하고 또 개별 편집 시간을 갖고 그룹 발표하고 피드백 교환하고 이런 내용들은 늘 계속 반복되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아까 그 sono.com 이런 데 가가지고 가사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내가 가사를 2줄 써줬는데 얘는 한 10줄 만들어가지고 가사를 만들었네. 여기에 맞는 음악을 펑키 스타일로 만들었더니 얘가 만들어서 들려주네. 이런 거 실제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한 것처럼 친구들하고 내가 만든 노래인데 한번 들어봐. 이렇게 하면 아마 우리 학교 학생들은 이렇게 음악을 만들 수 있는데 다른 학교 학생들은 아마 모를 수도 있어요. 깜짝 놀랄걸요. 친구들이 정말 우송대학교 참 대단하다. 이 친구는 우송대학교 가더니 벌써 작사 작곡을 하네? 이렇게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기대할게요. 자, 음악과 시를 최종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이제 마스터링 한다고 하는데 전문 도구를 사용해서 음악의 이제 최종 음질을 조정하는데 우리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잘 몰라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이제 전문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자,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꼭 그 작곡가만 필요할까요? 네, 이런 엔지니어도 필요하고 마스터링을 하는 엔지니어링도 필요하고 아마 그럴 거예요. 또 음악을 편집하는 그런 도구들을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그런 엔지니어도 필요하고 이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도 있다. 시를 최종 교정하는 것은 AI하고 나 둘이만 할 게 아니라 이제 조금 더 상품성을 높이고 하려면은 누구하고 같이 상의하는 게 좋겠어요?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작가나 시인들과 이렇게 좀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것을 작품을 시각화해서 완성된 음악과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이미지나 앨범 커버를 제작하는 거 이런 것도 생성형 AI 이미지 생성하는 거 우리 해봤잖아요. 뮤직비디오 만들고 싶으면 뮤직비디오 만드세요. 생성형 동영상 만드는 걸로 해서 만들고 음악은 우리가 만든 걸로 하고 뮤직비디오도 만들어지겠죠. 그런 프로젝트도 한번 해보면 참 재미있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만들면 꼭 발표를 하고 반응을 살펴보고 전문가의 평가도 듣고 그래서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한번 피드백을 받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강의를 마치고요. 핵심 정리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정리는 AI 기반 음악 생성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AI를 활용한 시를 생성하는 방법도 있었고 음악과 시를 이용해서 직접 곡을 만들어 보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또 장르별로 동일한 가사를 가지고 장르별로 여러 가지 음악을 만들 수 있었다. 또 마지막에 이제 창작물의 최종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앨범의 자켓이라든가 이런 또 뮤직비디오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흥미가 있으면 한번 해보시면 그것도 재미있는 경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좀 어쩔 때는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참 복잡합니다. 뭐 작곡을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한다는데 난 뭘 해야 되지? 이미지를 생성한다는데 뭐 달리에서도 하고 뭐에서도 하고 뭐에서도 하는데 난 뭘 해야 되지? 우왕좌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전체적인 강의는 저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를 경험은 하지만 집중하는 건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정도의 지식들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왕좌왕할 거 없고 또 이것이 기능이 조금 처진다고 해가지고 또 고개를 돌려서 다른 거를 또 쫓아갔다가 또 다시 돌아왔다 왔다 갔다 하지도 마시고 그냥 한 가지만 이렇게 해도 지금은 뭐 GPT가 뭐 제미나이에 비해서 조금 성능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조금 있으면 또 그게 역전이 돼요. 그래서 꾸준히 여러 가지 뭐 대화, 또 이미지, 동영상, 시, 음악 뭐 이런 분야별로 이렇게 고루고루 이렇게 경험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